브라보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다영입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늘 선생님들 참 고생이 많으시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학생들 관리하기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참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오프라인 수업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참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 학업 챙기랴 건강 챙기랴 정말 고생하고 계실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 날씨부터 알려드릴까요? 화면 주시죠. 자, 오늘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간간히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비가 그친 후에도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브라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3명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유림, 전철, 손도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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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돋보기 박으림입니다. 여러분, 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부산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이 부산의 상징인 바다가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해양 쓰레기의 실태와 대책 방안 잠시 후 돋보기 통해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맛과 멋을 찾아다니는 전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말려주셔야 됩니다.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말려야 제맛을 내는 친구들입니다. 오징어 땅콩, 말려야 제맛인 친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톡톡의 손동혁입니다. 이번 주 우리 동네 톡톡 소식은요. 원투 포즈, 투투 포즈. 자, 신기한 우리 특별 우리 동네 패션쇼와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착한 식당까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가 있는 우리 동네 톡톡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세 분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도 브라보 랜선 여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산 좋고 물 좋은 포항 생명의 숲 오어지 둘레길로 잠시 후에 떠나보시죠.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행시의 왕 이행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행시의 왕 주제가 내일이 스승의 날인 만큼 스승으로 정해봤는데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스승. 네,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요. 이행시를 참신하게 남겨주시는 두 분께 기장 철마에서 직접 그린 사골 곰국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스승 이행시 기다리면서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소식 첫 소식으로 전철 리포터가 준비했죠. 네, 준비했지요. 자, 말려야 제맛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말리면 오히려 딱딱해지거나 질겨지는 거 아니야. 의심 반, 그 기대 반으로 만난 오늘의 말린 요리. 어떤 요리가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말려야 되는데. 말려야 되는데. 씨. 제발 좀 말려주소. 말려주소 좀. 긴장감이 흐르죠. 요즘 연기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제발. 말려주소. 말려 달라고 해. 연기 잘한다! 드디어 찾았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모름지기 말려야 제맛인 주인공 코다리와 시래기 한상 영양 2배, 맛도 2배 말린 요리 열전 지금 시작합니다. 말려야 되는데.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여기서 뭐하노? 예? 따라온나? 내가 확실하게 말려줄게. 가자. 어디 가시? 제가 말려야 제맛을 찾고 있는데 이게 말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게 말린 코다리 아이가. 코다리. 아이고 깜짝이야. 말려야 제맛 첫 번째 주자 명태를 반건조한 코다리 출동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해주실 건데요? 코다리 조림하고 예. 코다리 막국수하고 예. 내가 제대로 해줄게. 한번 먹어봐라. 뿅 간다 완전히. 뿅가요? 그래. 와! 비법 양념에 달달한 무와 채소 넣어주고 통통한 코다리에 황태 육수 부어 팔팔 끓여주며 매콤한 코다리 조림 완성.
더위를 식혀줄 히든 메뉴 코다리 막국수는 온탕에서 냉탕으로 입수. 탱탱하고 쫄깃한 면발 위에 매콤하고 부드러운 코다리 식혀 올리고 얼음 동동 황태 육수 넉넉하게 부어주면 끝. 드디어 말려야 제맛 코다리 한상 준비 완료. 이거 말려야 제맛이 제대로 나왔네요. 이야, 이게 벌써 양념 색깔만 봐도 입안에 침이 그냥 확 고여버리는데. 근데 이건 코다리 조림 있잖아요. 그렇죠. 코다리 조림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코다리 막국수 아닙니까? 연어는 함경남도 단천지방의 실향민들이 6.25 때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그 답습한 그걸 개량을 해가지고 만든 고명입니다. 오, 이야,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게 그냥 만만하게 이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코다리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예. 속살이 좀 살짝 부드럽게 넘어가요. You know I love my lady. Been together. 속살이 촉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촉촉해. 이거거든. 와,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집에서 예. 코다리찜을 자주 해 먹거든요. 이런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장님. 이 맛이 안 나오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 불로 화력이 되느냐. 두 번째는 숙성이 어느 정도 몇 프로 됐느냐. 그 다음에 소스, 초벌. 예. 코다리 조림 만들 때 네. 초벌을 통해 가지고 음식이 모두 이제 양념이 배어들 수 있게끔. 아, 이거 네. 아까 막국수. 코다리 막국수. 예, 직접 개발하셨다니까.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20만의 비장의 무기 코다리 막국수 올여름 내가 접수한다.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지나요? 이야. 겨자 식초 다. 응? 잘 먹는다. 와, 이게 일종의 코다리 식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코다리 식혜인데, 야, 정말 촉촉하다, 이거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네요. 막국수 이거 면에 또 쫄깃함. 예. 그리고 또 예, 황태 육수가 또 베이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이 이 배신을 할 리가 없지. 예. Say my name, say my name. Say 코다리는 명태를 반건조한 생선으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어린이 성장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코다리는 독특한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고 일부는 분해되어 글루탄산 및 이노신산 등 천연 감칠맛 성분이 더욱 풍부해져 다른 생선보다 맛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체내 해독 작용 및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깊은 이 황태 육수. 아, 좋다, 좋아. 말려야 제맛. 날씨 살짝 더워지면 입맛 쭉쭉 떨어지잖아요. 이때 이런 음식 딱 드시면서 입맛 다 돋궈주고 또 건강도 챙기고 예, 입맛도 되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말려야 제맛. 사장님 인정합니다, 인정. 아유, 예.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예. 말려야 제맛. 이번에는 육지의 맛이다. 제대로 말린 맛, 바다 맛을 봤으면 육지 맛을 봐야 되죠. 예, 여기가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동네가 딱 조용하게 호젓하게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볕도 쫙 드는 게 말리기 딱 좋네. 동네 분위기 자체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 저 가게 분위기 있다. 아, 좋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소문 듣고 찾아왔거든요. 예, 네. 말린 맛이 있다고 해서 네. 달려왔어요. 어떤 말린 맛이 있어요, 여기? 저희 시래기 국이 있습니다. 시래기가.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 예, 사장님 어디 가세요? 예. 저희는 시래기 돼지갈비찜도 있습니다. 시래기 돼지갈비찜. 구수하고 매콤 달달한 밥도둑 시래기 돼지갈비찜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시래기 밥 준비하고 진한 육수 가득 채운 뒤 비법 양념으로 버무린 시래기와 돼지갈비, 여기에 버섯과 신선한 채소 넣어 팔팔 끓이면 완성. 옛날 시래기는 잊어라. 말려야 제맛 시래기 한 상 준비 완료. 아, 이게 시래기국이고 네. 요거는 시래기 돼지갈비찜. 네. 아, 이게 맛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단 그러면 국물 맛을 살짝 볼게요. 네. 네. 일단 아유. 야, 국물이 꽤 구수하니 깊은 맛이 나네요. 예.
이 단맛이 살짝 올라오는데 자꾸? 아, 시래기에서 단맛이 많이 납니다. 설탕을 넣은 게 아니고 아, 네, 아니고. 시래기에서 올라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게 은근한 단맛이 살짝 올라오는 게 입에 쫙쫙 감겨버리구나. 참 옛날에는 시래기 자체가 흔한 음식이었다고 얘기하던데. 네, 그렇죠. 보릿고개. 네, 어려운 시절에 먹었던 시래기.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걸 또 받아주시네. 맞춰주시네요. 이제 시래기 맛을 봐야 되겠어. 네, 드셔보세요. 제가 좀 떠드릴까요? 살짝 여기 제가 살짝 맛을 봐야 돼요. 네, 네. 그냥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아삭아삭함도 있네요. 네, 씹히는 맛도 있으면서. 오, 좀 한다. 사장님 좀 하신다. 그냥 시래기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뚝딱이죠. 밥이 너무 맛있어. 네. 밥이 너무 맛있어. 시래기는 무청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소의 밀도가 높아져 말리지 않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영양 성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시래기에는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을 비롯하여 뼈 건강에 좋은 칼슘,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체내 유해물질 배출 및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말린 우리 음식들 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예,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즐거움과 건강 두 배로 한번 챙겨보는 거 어떨까요? 그렇죠? 예, 사장님 맞죠? 예, 네, 항상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부탁드릴게요. 아하, 예. 역시 말려야 제맛. 말리면 맛과 영양이 두 배가 된다. 맛도 잡고 건강도 잡은 오늘의 요리. 말려야 제맛이랍니다. 그 시래기 국물에 그 매운 돼지갈비찜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대충 머릿속에 그 생각하는 그 맛이 맞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네. 코다리 조림 요즘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그건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땠어요? 약간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직접 보셨으면 아실 건데 약간 견적은 나오실 겁니다. 하지만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집안의 비법 양념. 또 제가 또 코다리 많이 먹으러 가봤지만은 제가 먹은 코다리 조림은요 걸쭉하고 진한 매콤한 양념에 살 잘 배어 있어요. 잘 배고 코다리 살이 얼마나 연한지. 예, 그리고 시래기 한 상 있잖아요. 시래기 갓 찌는 시래기 밥 한 숟갈 딱 떠가지고 거기다가 시래기국 한 숟갈 딱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래기 그 돼지갈비찜이냐 돼지갈비찜에다 시래기 살짝 감아가지고 입에 싹 넣어버리면 감아서. 그냥 밥 한 공기 받고 더블 갑니다. 예, 그냥 밥은 금세 사라지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맞다 참 이거 까먹을 뻔했네. 예, 코다리 막국수 있잖아요. 네. 코다리 막국수 이거 황태 육수하고 코다리 10kg 만든 코다리 막국수 꼭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요것도 별미더라고요. 그래요. 견적 얘기하니까 뭔가 파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리시는 분들이 약간 착각할까봐 얘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방송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맛도 맛이지만 영양 성분까지 굉장히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네. 말려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코다리와 시래기 요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배를 두둑하게 채워봤으니까요. 이번에는 힐링 랜선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포항 12경에 빛나는 오어지 둘레길로 지금 가보시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일상의 소란과 번잡함은 저 멀리 던져두고 아름다운 계절의 손짓을 따라 싱그러운 숲으로 향합니다. 유난히 바람도 좋고요. 유난히 햇살도 좋고 오늘은 물빛마저 좀 맑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숲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숲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우리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오어지 연못입니다. 그 오어지를 둘레길로 조성을 했습니다. 총길이 7km 그럴 정도가 되죠. 거기에 이제 숲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쪽 오어지 쪽으로 오긴 했지만은 최근에 둘레길이 확장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이 또 매력이 있는 것은 어떤 둘레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오어사라는 어떤 고찰이 있고요. 또 운제산이라는 또 명산이 있어서 훨씬 더 둘레길이 그럴 만한 곳이 된 거죠. 그래요. 운제산 5호사 둘레길 포항 12경에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또 모르신 분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엔 단풍 명소로, 봄에는 벚꽃 명소로 사랑받는 오어지 둘레길. 봄이 무르익은 5월에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요? 그런데 그 숲길로 들어서려면 건너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출렁다리. 늘 이 장소를 생각하면은요, 산도 있고 사찰도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출렁다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죠. 네. 이게 이제 원효교라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건너고 있는 곳이 이곳이 이제 오어지입니다. 네. 사실 이곳은 1960년대에 이 저수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서 출렁교가 놓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곳에 오면은 보는 즐거움도 있고 느끼는 즐거움이 많은데 시작부터 걷는 즐거움을 잘 느끼기에는 특히 이만한 게 없네요.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게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물빛과 산빛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오어지 둘레길. 오랜 공사 끝에 작년 11월 순환형 둘레길로 개통되면서 데크로드와 맨발로, 산책로 등 최고의 트레킹 로드로 완벽 변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거는요. 참 걷기 좋다 생각될 만큼 산이 좋고 옆에 또 물을 끼고 있고 그렇죠. 이런 공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운제산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네? 사실 산에 있는 둘레길을 만들다 보니까 나무들의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죠. 한여름인데도 이 걷는 길이 그늘로 드리워질 만큼 나무가 크니까 뭐 여름이어도 걷기가 좋고 또 봄에는 이 들어오는 입구가 또 이 벚꽃길입니다. 네. 그래서 또 벚꽃 구경하기도 좋고요. 운제산이라는 이름은 구름 운자에 사다리 제자거든요. 네. 저쪽과 이쪽에 어떤 그 봉우리 사이를 구름다리로 해서 건너 다녔대요. 전설이죠, 물론. 예,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전설들이 있는 것이 이곳의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하니까 네. 이래 또 이 숲길을 걸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되새겨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산도 산이지만 이 호수를 끼고 걷는 기분도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예, 이 호수는 오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50년대에 착공을 해서 60년대 초에 완성되었는 인공 호수입니다. 이 어떤 농업 용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상수도 용수로서 댐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어지라고 하는 호수가 만들어졌고요. 뭐 오랫동안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이 오어지는 이 남구에서는 명소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걸으면서 위로는 녹음이 풀어진 산이 보이고요. 옆으로는 이 맑은 물이 딱 보이니까 야, 저야말로 걸으면서 신선 노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량합니다. 네. 쳇바퀴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박자에 걸음을 맞춰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갈 수 있는 곳. 이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초록빛으로 물듭니다. 이 둘레길을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은 높낮이가 높지 않아서 걷기에 굉장히 무난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해요. 그렇죠. 종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나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오래된 산에 있던 숲길이다 보니 나무 수종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이 계절적으로 참 좋은 것이 7월, 8월 한여름의 어떤 초록은 좀 짙은 초록이잖아요. 네네.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4월, 5월은 좀 초록도 좀 밝은 초록이어가지고 좀 더 상쾌한 어떤 청량감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곳이 이제 물가에 조성되어 있는 숲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중에서도 물을 특히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네. 마침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이제 나무가 서나무라고 하는데 서나무는 나무의 껍질, 수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피가 남자의 근육질처럼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서양에서도 이 서나무를 이름을 머슬출이라고 해요. 근육이라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나무도 한번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나무인데 마침 이 오어지 둘레길에는 이 물가가 있어서 이런 서나무를 많이 관찰이 되네요. 뭐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은요, 숲을 좋아하시거나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보시면은 다양한 나무를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어지 둘레길 여행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곳. 바로 신라 천년고찰 오어사입니다. 불국사의 말사로 진평왕 때 창건한 항사사의 또 다른 이름이 오어사인데요. 이곳에는 신라 고승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오어지 둘레길을 찾으면 꼭 찾는 곳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위치한 바로 이 사찰 오어사잖아요. 맞습니다. 오어사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천년고찰이라고 하잖아요. 신라 때부터 만들어졌던 절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절이죠. 그러게요. 이 오어사의 뜻은 뭐냐면 이 오, 나오 그리고 고기 어자거든요. 네. 원효 스님하고 해공 스님이 이곳에 계실 때 두 분이서 이제 법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먹은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변을 보고 나서 물고기가 살아나는데 한 마리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2명인데. 사람은 2명인데. 네. 그러면 이제 저게 누구 고기냐? 내 고기다. 나의 고기다 해서 그래서 오어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 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라 시대 그 시절에 이제 대중불교 그러한 것들을 설하기 위해서 좀 쉽게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걷기 좋은 둘레길도 있지만은요, 둘레길을 넘어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아름다운 사찰도 함께 구경하시면은 더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역시 즐거웠습니다. 다음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쉼 없이 달리는 계절. 싱그러운 5월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싶다면 편한 운동화 챙겨 신고 산빛, 물빛 좋은 오어지 둘레길로 향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TV에 그냥 초록색만 나와도 계속 보고 있는 저를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고 뭔가 힐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부산에도 좋은 길 참 많잖아요. 예, 이런 둘레길 같은 데 쭉 가가지고 그냥 숨 한번 크게 들이셔도 한결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 거대한 우제산 품 안에요. 저수지라든지 둘레길 그리고 천년고찰까지 그야말로 힐링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은데 저는 저 서나무 제 근육을 좀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핏줄 같은 거? 어디요? 안 보여요. 강하더라고요. 넣어도. 네, 제가 꼭 한번 가서 서나무 선배님 꼭 가서 우리 힘대기를 한번 해요. 네, 갈게요. 네, 자 요즘 길을 걸어도 그 푸르른 실록 있죠. 초여름의 네. 색감이 가득한데요. 이곳은 이미 그 색감으로 가득합니다. 포항 오어지 둘레길, 오어지 오이지 아닙니다. 둘레길. 오어지. 네. 오어지 둘레길 다녀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보 돋보기 만나볼까요? 네, 부산의 가장 큰 자랑이자 축복, 바로 이 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 바다가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양의 도시 부산이 해양 쓰레기와 날마다 전쟁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맞아요. 탁 트이고 힐링되는 느낌으로, 네. 약간 도피처? 도피처? 왜요? 고민 있을 때 그냥 떠나고 싶고. 와서 애들이 환호를 지르는 걸 보는 순간 아 이게 행복이지. 저는 바다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바다가 살아야 많은 먹거리들도 있고 그래서 바다를 깨끗이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 백사장이 떠밀려온 폐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들로 뒤덮였는데요. 지금 부산의 바다는 어떤 상황일까요?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이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아프고 멍들게 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해양 쓰레기의 실태, 돋보기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왔다가 쓰레기 떠다니면 조금. 음료수 캔 같은 거 많이 봤어요. 네. 요즘은 마스크도 많이 벗고. 아 마스크도 쓰레기로 많이 버렸어. 네네. 굳이 놀러 와서 그렇게 쓰레기까지 버리고 가야 되나 싶었죠. 저런 것만이라도 각자가 갖고 가서 버리고 쓰레기를 각자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보이기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바닷속 상황은 어떨까요? 바다를 청소하는 배 청항선을 타고 부산항 앞바다를 점검해봤습니다. 바다를 청소하는 배가 있군요.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부는데 이게 부유물 떠다니는 거 이제 수거하시는 거랑 좀 관련이 있나요?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대양으로 나가는 바람이 있고 또 육상 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양 쪽으로. 바람에 따라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들.
먼 바다로 바람이 불고 있지만 내항 곳곳에 숨겨진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저런 데 보면 코너 쪽에 이렇게 조금 있죠. 네네네네. 멀리서도 저게 바로바로 보이세요? 네. 바다에서는 주로 어떤 쓰레기가 나올까요? 뭐 흔히 육상에 있는 이제 우리 물병,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페트병, 뭐 스티로폼, 그다음에 이제 비닐봉지 이런 게 많이 유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장마철이나 이럴 때 보면 부러진 나무 있잖아요. 이제 그게 항행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선박에 이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 수거를 할 수밖에 없죠.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대부분 육상용 쓰레기였는데요. 저기 지금 타이어 이렇게 옆에 있는 네모난 공간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서 보통 이런 생활 쓰레기들이 같이 물이랑 휩쓸려서 많이 나와서 보시면 여기가 딱 지금 바닷가 못 나가고 딱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인대요. 특히 뭐 여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육지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부유물들이 육지 쪽으로 많이 붙어서 쌓여 있어서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저희 수거량이 더 많다고. 다른 곳으로도 이동해봤습니다. 지금 저기 완전 쌓여 있는 게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인데요. 양도 양이지만 냄새도 엄청나는데요. 두 사람이 쉴 새 없이 한참을 건져 올려보지만 엄청난 양의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페트병, 뭐 커피, 종이, 신발, 뭐 비닐봉투, 세제통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얼마나 심각할까요? 지난 3월에 해수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연 2만 톤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주로 보입니다. 모두 바다 스스로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쓰레기인 거죠. 바다를 돌아다니는 쓰레기들로 인해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다에서 눈을 뗄 수 없다는데요. 특히 이제 로프 같은 것이 많이 떠다니면은 이제 선박이 통행을 할 시에 이제 프로펠러 같은데 감기거나 그러면은 선박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 중이지만 하나의 쓰레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기 어디 뭐가 보이세요? 예, 저 앞쪽에 지금 부유. 있네요. 아, 맞네. 어머. 무게도 꽤 있어 보이지만 흘러가는 바다에서 건져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하. 두 사람이 힘을 보태 겨우 끌어올립니다. 무거울 텐데. 높은가요? 두 사람이 들기에도 굉장히 벅차 보여서 예, 많이 무겁습니다. 사람으로 손으로 들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작업 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마지막까지 비닐봉투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진짜 바다에 부유물 하나라도 안 놓치시는 것 같으세요. 그 하나로 인해서 선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진짜 쓰레기의 양이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많은 게 아니래요. 저희들 이게 하루 수거하면은 수거량이 한 5톤 정도 돼요. 딱 차는 데가. 예. 그러면 그게 많을 때는 하루 2번, 3번씩 하니까 성수기 때는 한 3개월 정도에 저 집화장이 다 찰 수도 있죠. 이번에는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해안가로 갔습니다. 해안가를 정비하는 해양환경관리원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온갖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류, 뭐 생수, 베개는 왜 있지? 베개도 있고, 그것도 들어가요? 힘겹게 있는 힘껏 접어야만 마대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거.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형님 카트격 좀 쓰시지? 네, 그러면 이거 자기들끼리 저렇게 그냥 많아요? 바다에서 얽히고 설킨 거예요? 바다에서 떠밀려온 통발과 그물들이 꽤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돈 듯합니다.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완전, 와 이거 진짜 센데? 이거 완전 꽝 박혀 있어요. 뭐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한 2-3건? 이 정도의 양이 2-3건이나 나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예. 여기 좀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철사들이 항상 굵은 철사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절단해가지고 마대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크기로. 예. 소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해양환경관리원들께서 이렇게 매일 해양환경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도 함께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한 몇 킬로그램 되는 거예요?
한 25kg 잡으면 되겠네. 어머, 무겁겠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안 무거우세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벅차고 어디로 올라가려면 더욱더 힘든 길이지만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이라 직접 모두 옮겨야 합니다. 오늘 한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2시간 정도 작업해서 40여 마리. 지금 여기는 특정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미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작업량이 좀 많은 것 같네요. 피서철이나 뭐 장마, 태풍 이런 거 지나가고 난 다음엔 어때요? 그럴 때는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다 하기 힘들고 장비를 많이 이용해야 그 정도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보통 해변가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때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처리할 수 없는 거는 저기 있는 저 집게차가 직접 와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진짜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부피가 있고 진짜 저거는 무거워서 사람이 절대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2~3번이면 이 암롤통도 꽉 찬다고 하는데요. 모두 재활용이 힘든 폐기물입니다. 해양 쓰레기가 발생원이 육상 쓰레기의 유입이 가장 큽니다.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나라 연안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미래인 바다를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을 함께 지켜주세요. 지난 5월 10일이죠. 월요일이 바다 식목일이었습니다. 바다를 가꾸고 바다의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날인데 바다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심을 생각하지 말고 쓰레기나 버리지 마! 라고 말이지. 아, 참 미안하네요, 바다한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이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이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꽤나 심각한 문제인데요. 부산만 해도 해양 쓰레기가 연평균 8,000톤, 그리고 그 처리 비용이 무려 48억 원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와. 그리고 요즘에 그 차바가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네네. 예, 그 뷰가 멋진 그 해안가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문제는 캠핑을 즐긴 후에 쓰레기를 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 동혁 씨. 네. 우리 모두 선진 의식을 좀 가져보자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 노력해보자고요. 잘하자. 저는 뭐 쓰레기 평소에 줍고 있으니까 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네. 참 자연이 좋아서 우리가 자연 속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오래오래 보고 또 느끼기 위해서는 그 보존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실천으로 잘 보존을 해보죠. 여러분 생방송 보라보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6시 42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수줍남 동혁 씨 순서네요. 오늘 저를 많이 띄워주시고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소식 바로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옆집에 우리 순이네가 셋째를 낳았다는 소식부터 그리고 시장에서 훈이네가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소식까지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 우리 동네 톡톡 소식. 먼저 만나볼 소식은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패션쇼 현장입니다. 함께 가시죠. 톡톡. 첫 소식은 부산도서관 책 놀이터에서 이정희님의 제보 영상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5월 10일 도서관에서 열린 특별한 패션쇼 현장 소식을 취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제작단 이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도서관에 나와 있는데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보거나 책을 빌려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서관에서 패션쇼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음악에 맞춰 포즈! 화려한 모델의 포즈 속에 자세히 보면요. 한 손에 책 한 권씩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 책 패션쇼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 중에 하나로
책과 패션쇼를 콜라보했는데요. 아마 전국의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과 패션쇼를 콜라보한 이유는 책을 활용한 색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서 우리 일상 속에서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해 보았습니다.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나의 인생 책 패션쇼.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준 인생책을 소개하며 워킹을 하는 모델들인데요. 부산 북구 주민을 포함해 총 20여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책과 패션이라는 이 조합은 좀 어느 누가 생각하기 힘든데 오늘 좋은 콜라보를 이루게 돼서 좋고 이 책이 모두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토크와 독서 체험, 도서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화이팅! 권태출님의 제보 영상. 부산 민주공원에서 특별한 전시회 소식을 담아주셨는데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전시회 소식입니다. 5.18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그게 10년이 됐습니다. 그 10년을 기념해서 5월에 여러 군데서 지금 5.18 기록물 전시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민주공원에서 하게 됐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그 기록물들하고 민주공원에는 특별히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은 아니지만 민주공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홍성당 선생님 한화 전작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화 운동 기록물과 홍성당 화백의 판화 연작인 더불어 홍성당 5월 판화 마당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전시실 한편 눈에 들어오는 글과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기둥만 보아도 그날의 분위기와 현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둥이 9개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 기록물이 9종이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또 9종류의 등재물을 원본이 오진 않았고요. 레플리카라는 말을 쓰는데 복제품입니다. 거의 원본과 똑같은 사이즈, 그러니까 실물과 거의 유사하게 복제품을 만들어서 9개 기둥이 지금 넣어놨습니다. 기록물과 판화로 그날의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희생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그날의 기록과 정신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백승용님의 제보 영상, 구포 이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종량제 봉투 교환 프로그램은 깨끗하게 씻은 테이크아웃 컵 20개와 10리터 종량제 봉투 1개를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테이크아웃 컵의 무단 투기,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우리 구에서는 2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올해는 북구청과 9개 동행정복지센터로 교환 창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교환일은 수요일 오전입니다. 사용한 테이크아웃 컵 20개를 모아 북구청과 북군의 9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20개 씻고요. 10리터 한 잔입니다. 시간과 날짜 잘 기억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이 그냥 환경 보호차도 되고 관리도 되고 종량제 봉투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 실천하기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컵 20개를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니까 꼭 하셔야 되겠네요. 네, 수요일 오전에 교환 창구 열린다고 하니까 북구 주민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린 나의 인생책 패션쇼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네. 하지만 대한민국 독서대전 계속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책은 뭐다? 마음의 양식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톡톡을 제보하는 시민 제보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꽉 채워드릴 건데요. 자, 이어지는 톡톡 소식은 아주 특별한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가시죠. 톡톡. 조순자님의 제보 영상.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톡톡 시민 제작자 주순자입니다. 이곳은 삶의 현장,
충무동 새벽시장에 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 4시 반. 하루를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충무동 새벽시장 풍경. 이른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마친 상인들인데요. 할머니 그건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멸치. 젓갈 만드는 거예요? 찜? 아, 예. 예전보다 장사는 어떠세요? 요즘 장사가 안 되죠. 옛날에는 우리 시장이 얼마나 바빴다고요. 이 시간 되면 막 사람이 와그락을 했는데 지금 사람 하나 안 없습니다. 과거 사람들로 부쩍였던 새벽 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이후 달라진 시장 풍경은 한산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 좋으니까 그런 데서 많이 시켜 먹고 또 재래시장을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이 혼자 사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 시장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쇼핑몰을 좋아하니까 그런 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이런 데 잘 안 나오지. 그리고 워낙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안 나와.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새벽 일찍 도착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정비를 합니다. 여기 오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싱싱하잖아요, 싸고. 첫째는 싱싱하고 싸고. 이 마트보다는 배로 차이 나지. 싸고. 인심 좋고. 예, 그냥 다 싱싱하고 다 좋습니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충무동 새벽시장 사람들, 어렵지만 다 함께 힘을 내보아요. 화이팅! 한국화를 그린 예술 작품들이 보이는데요. 이번 소식은 이영남님의 제보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래요? 아니, 어째 이렇게 옷에다가 옷만이 아니고 이 스카프까지, 가방까지요. 실생활에 엄청 잘 쓰고 계시네요. 예뻐요? 네, 본인이 다 그리신 거예요. 예. 옷과 부채, 스카프 등 생활용품의 한국화를 접목한 예술 작품인데요. 1000공의 작품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와, 화사하고 이쁘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초보자예요, 왕초보. 꽃잎 만드는 거예요. 예쁘죠? 정말 이쁘다. 네, 아직 저는 화사하게 이쁘네요.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다른 분도 오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 붙잡았거든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뻔한 생활용품에 나만의 예술이 더해지니 특별한 작품이 되는데요. 우리도 생활 속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면 티셔츠의 대변신, 참 예쁘죠? 가방도 활짝 핀 한국화로 이뻐집니다. 이게 무슨 꽃입니까? 목단. 거침이 없으십니다.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옷을 입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입고 다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좀 특이하게 보고. 하나밖에 없는 옷이다, 그죠? 세상에. 맞아요. 세상방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까. 생활 속에서 즐기는 예술, 우리는 모두 예술가입니다. 주순자님의 제보 영상, 사구의 중화요리 전문점인데요. 이번 소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결식 아동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이야기를 제보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보배반점은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아직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정말 부담 없이 삼촌이 제가 뭐 밥 한 끼 사준다라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연락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응하는 거고, 정말 짜장면 뭐 탕수육 해갖고 밥 한 끼 먹고 힘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다른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조금은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한 끼를 즐기는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한 6, 7년 정도 되는데 끝까지 저희 이제 어린 사람들하고 차별을 안 두고 끝까지 이모들하고 같이 가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많이 주시는 사장님이십니다. 김길민 대표는 한창 클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파 무료 나눔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 할 거고요. 작지만은 그래도 엄청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모범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부담 없이 연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소식까지 이상 우리 동네 톡톡이었습니다. 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에서 좀 진심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사장님이 인터뷰에 응한 것도요. 단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이 방송 보고 이 가게에 찾아오고 연락을 해서 와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보를 해주셨고요. 여러분 주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거나 혹은 이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 꼭 연락하고 식사를 한번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나 어디 있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부산 MBC 생방송 브라보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식당 주소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꼭 찾아서 가길 바라요. 네. 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톡톡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찍으셔서 제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생방송 브라보 행시의 왕 당첨자 발표해야 되죠. 첫 번째 당첨자. 오늘의 주제가 스승이었습니다. 네. 짠! 네. 동네꽃님 오늘 띄워주시죠. 스멀스멀 수업 시간에 잠만 자던 제가 어느새 승승장구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땡땡 선생님 지켜보고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네. 이땡땡 선생님 본명 해도 이거 심해 안 걸리거든요.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셔도 그냥. 되는데. 네. 좀 아쉽네. 본명이 이 땡땡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가 이 있을까요? 공공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도전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손 스테파노님이네요. 자, 스스로 일깨우시라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승상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저도 갑자기 아까 그 사장님 보니까 이행시가 떠오르네요. 응 한번 주세요. 네. 스하구에 위치한 우리 식당 사장님. 승진할 때 제가 가서 돈줄 내줄 거예요. 아, 예. 돈줄 내줄 거. 그 돈줄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자, 주말에 함께하면 좋은 기획 전시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세안 문화원에서 친근하고도 신비한 아세안의 동물들 기획 전시회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 동물들 전시회가 좀 이채롭긴 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세안 사람들의 유물 그리고 전설 속의 동물 이야기를 시청각 자료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면 좋겠네요. 예. 자, 주말에는 비가 온다는데 촉촉한 비와 함께 지금 좀 답답한 마음이 싹 좀 씻겨나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산을 라이브로 보다!